자, 지나가던 생활인이 또 계시는군요. 맨날 지나가기만 하시다가 네. 이번에 조금 멈춰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우와, 엄청 길다, 사연이. 하지만 재밌습니다. 네. 제가 하다가 좀 숨차면은 교대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재즈에 즉흥 연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 그건 알죠, 생활인님. 저를 뭘로 보시 그만큼은 압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재즈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체르니를 배우던 사람으로서 재즈는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세계라는 걸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클래식 피아노는 악보에 그려진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 손으로 옮겨낼 수 있는가가 중점적이었던 것 같은데 재즈는 우선 악보에 그려진 것도 별로 없고요. 멜로디 라인과 코드 정도? 그마저도 악보에 그려진 대로 연주하지 않고 얼마나 내 방식대로 변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멜로디와 코드를 겨우 익히면 선생님은 멜로디를 느리거나 당기거나 혹은 아예 다른 걸 치거나 해서 어떻게든 바꿔오라고 하셨고 코드도 이런저런 이론을 적용해서 내 맘대로 변형하라고 하십니다. 재즈 피아노를 배우는 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시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피아노로 얘기해 보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만 자꾸 떠올라 점점 더 어려워지곤 합니다. 만약 어쩌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구사할 언어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는걸요. 저의 재즈 피아노 실력은 자음과 모음을 겨우 배워서 문, 잉, 릴, 비, 야, 돌마 하고 생각 없이 타자기를 두드렸을 때 나오는 것 같은 의미 없는 글자를 나열하는 수준이에요. 참고로 저는 재즈 피아노를 배운 지 이제 막 3개월 차 되어 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재즈 피아노 배운 지 2개월 조금 넘었을 때 선생님이 잼데이를 가보자고 하셨어요. 재즈바에서 연주자들이 미리 준비한 연주를 하는 공연도 있지만 준비 없이 즉흥 연주를 하는 시간도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즉흥 연주의 날을 바로 잼데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처음 즉흥 연주라는 것에 대해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재즈 마스터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이제 막 2개월 차인 저에게 잼데이를 가자고 하다니 일단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참가자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선생님은 왜 자꾸 된다고 하시는지 내 실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생님이 그냥 마트 가서 음료 하나 사 오자고 하는 것처럼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잼데이에 참가해 보자고 하는 게 너무 의아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의 나를 그냥 드러내는 걸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니 잼데이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한 달 동안 저는 한국만 팠습니다. 곡을 익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즉흥 연주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했어요. 이름 그대로 즉흥이긴 하지만 즉흥 연주에도 아무 질서가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을 코러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그 규칙을 나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 갑자기 EBS인데? 재즈 교실. EBS? 네. 리드하는 악기가 있으면 그 악기가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모든 악기들이 같이 쭉 한 코러스를 하는 게 즉흥 연주의 시작입니다. 한 코러스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솔로가 시작됩니다. 만약 피아노, 베이스, 드럼의 트리오로 구성이 되었다면 보통 피아노가 리드를 해요. 그러니까 트리오의 경우에는 피아노가 첫 솔로를 시작합니다. 솔로는 그 곡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연주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만큼 하는 나만의 스피치 시간인 것이죠. 피아노가 솔로를 마치면 그 다음은 베이스가 솔로를 시작합니다. 베이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그 다음에는 남은 악기인 드럼이 솔로를 시작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리드 악기가 결정해요. 리드 악기가 조용히 있는다면 드럼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드럼 솔로 시작. 리드 악기가 뭔가 다시 말을 시작하면 트레이드라는 걸 하겠다는 뜻입니다.
트레이드는 주고받기, 즉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리드 악기가 4마디 이야기를 하고 멈추면 이걸 드럼이 그대로 받아 4마디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8마디 이야기를 했다면 역시 드럼도 8마디. 이때 베이스는 트레이드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괄호 열고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암묵적인 규칙인 것 같아요. 괄호 닫고. 트리오가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있다면 그 악기들도 모두 대화에 참여합니다. 몇 마디 동안 얘기하라는 리드 악기가 제시한 규칙을 따르면서요.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었다 싶으면 리드 악기가 다시 멜로디를 연주할 겁니다. 이건 한 코러스하고 이제 마무리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리드에 맞춰 한 코러스를 하고 마치면 됩니다. 이게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악기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연주가 매우 달라집니다. 5분이 될 수도, 20분이 될 수도 있죠. 듣는 사람이 덩달아 긴장할 만큼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수도 있는 반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스몰 토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말을 끊어버리는 매너 없는 말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톤 네, 받아주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잼데이에 첫 참가하는 재즈 왕초보인 만큼 멋진 스피치를 하는 것보다 다른 연주자들의 말을 잘 듣고 끊어버리지만 말자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어디를 연주하고 있는지 잘 살피지 않으면 착각해서 저도 모르게 무례하게 말을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작은 목표에 맞게 저는 잼의 규칙을 속성으로 배웠으며 그 와중에 제가 정한 곳 롤러바이 오브 벌드랜드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낯선 재즈바에 들어가서 잼 참가자 이름을 적고 호스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잼데이가 시작되더군요. 피아노에 누구, 드럼에 누구, 베이스에 누구, 오 색소폰이 있네요. 색소폰에 누구 하는 식으로 호스트가 호명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과 팀이 꾸려집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 무슨 곡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 곡 어떠세요? 아, 이거 좋아요. 무슨 키로 하죠? A키 어때요? 좋습니다. 하고 즉흥 연주를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와 멋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이름이 호명되고 처음 보는 분들과 팀을 이루게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피아노 배운 지 3개월 됐고요. 한 곡밖에 못합니다. 해버렸죠. 다들 감사하게도 제 곡을 오케이 해주셨고 달리 방법이 없네. 맞아. 저는 제가 리드 악기인 트리오를 예상하고 갔는데 플룻이 같이 참가하여 플룻이 리드 악기로 제 계획과는 다른 구성으로 하게 되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 모든 걸 계획할 수 없다는 게 묘미겠죠. 보통은 저와 같은 실력의 초보가 참여하진 않으니 즉흥 연주의 구성을 계획하지도 않겠지만요. 열심히 외워간 나름의 순서도 의미가 없게 리드 악기가 솔로 순서를 저에게 먼저 권하셔서 눈치껏 알아듣고 리드 악기보다 먼저 솔로도 했답니다. 그 후로도 이런저런 순서에 따라 눈치껏 연주를 했어요. 할 말은 많지만 복귀할수록 괴로워져.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마치고 나서 저는 1. 망했다. 2. 더 잘하고 싶다. 3. 아무 말이나 하긴 했지만 말을 끊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도의 웃기지,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말이나 했어. 귀여워. 내가 더 잘하면 다른 악기가 하는 말을 잘 받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지금 누구 차례지? 지금 어디지? 하는 생각에 전전긍긍 악보만 쳐다보지 않고 즐겁게 연주를 즐길 수 있다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이요. 그래도 3개월 차가 용기 있게 잼데이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며 만족하려 합니다. 이 과정을 매일 지켜본 남편이 첫 잼데이도 같이 가주었고 망했다고 하는 저를 달래주기도 하였고 집에서 깜짝 재즈 데뷔 축하 파티도 열어주었습니다. 오, 여기서 축하가 나왔어. 와 너무 와 언제 나오나 언제 나와야 했는데 했어. 별거 아닌 취미 생활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의 첫 잼데이를 재즈 데뷔라고 이름 붙여 기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제가 왠지 큰일을 지나왔고 무언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친구네 놀러 갔는데 친구가 그린 그림이 액자에 넣어져 거실에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 그림은 너무 당연하게 분리수거통으로 들어가곤 했었기 때문에
친구네 집 풍경은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이 그림 버려도 되지?" 라고 물어보는 엄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응." 이라고 대답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어떡해. 슬퍼. 아무렇구나.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고 아니라. 말하지. 아마도 저희 엄마 아빠는 어떤 것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눈물 나. 뭐 그렇죠. 맞아요. 당신들에게 중요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자란 탓이겠죠. 마찬가지로 많은 소중한 일을 그냥 넘겨버린 저희지만 첫 잼데이를 거하게 기념하고 축하받으니 저도 앞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기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재즈 피아노를 배우는 걸 글로 남겨보며 혼자 즐거운 과정을 기념하고 있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인 만큼 각자가 누리던 크고 작은 자유의 존재를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경험하는 무언가를 기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진짜. 한편의 잼 연주 같은 편지였고요. 네. 우리가 그걸 또 잼처럼 읽었고요. 맞아. 지금. 그리고 놀라운 게 그래 이 어디로 가는 거지 했는데 재즈처럼 마지막에 와서 그쵸. 주제로 완전히 네. 돌아와서 훌륭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축하가 테마인 코러스를 마지막에. 마지막에 코러스를 리드 해주셨는데. 악기가 해리 기자님인 줄 알았는데 저였던. 근데 이제 슬아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지나가는 생활인이셨나요? 네, 이분도 지나가던. 그렇고 이런 분들이 위험해. 이런 분들 때문에 결혼을 한단 말이야. 이게 결혼 또 뽐부가 올 수. 근데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축하를 파티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니까요. 사실 이제 사소하고 작고 하찮은 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생활의 역량인데 네. 너무 좋은 분과 함께 살고 계시네요. 네.